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만 정말로 있다는 거, 1%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유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뭘 읽어드릴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면접 준비 시의 점검사항,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저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우리 회사의 컨설턴트 분들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 면접을 처음 맞닥뜨리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프리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퀘스천을 던지고 준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해봅시다 라고 하고 제가 준비 시간 50초 이렇게 하면 약 50초 정도 이제 영상을 멈춘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자기소개를 면접 대본 형식으로 타이핑을 쳐가지고 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볼 생각이다 라고 이제 써보자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제가 만약에 시간 된다면 제가, 그 다음에 보통은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다른 컨설턴트들이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써줄 생각입니다. 해서 너무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대면 컨설팅을 오게 되면 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힘들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면 컨설팅 오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해서 면접 준비 시 점검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면접 준비 점검사항 1번,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 요강을 분석합니다. 특히 면접 반영 비율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20% 반영되든 50% 반영되든 실제로는 일단 1차 합격자 중에서 면접을 잘 보면 내가 1차 점수로는 거의 뒷번호로 하더라도 충분히 1배수로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누누이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면접 반영 비율을 확인하면서 내가 면접을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면접 절차 숙지 및 기출문제 분석. 자, 면접 절차는 제가 이 아래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기출문제 분석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 내 입시자료실에 기출문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보고 내가 학원의 모든 것을 맡겨서, 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미리 다 보고 온 학생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출문제를 풀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또 나오진 않죠.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예상 문제를 만드는 토대 정도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출문제의 난이도라면 내 예상 문제는 이 정도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하는 거니까요. 꼭 입시 자료실에 있는 기출문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한 예상 질문 정리.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러 영상에 걸쳐서 해볼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영상에 퀘스천 2개씩만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통 질문을 준비할 때 예를 들어 10개의 공통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걸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고 이것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2개씩만 한 영상에 질문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뭐 수학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도 가끔 있어요. 추천서를 제출한 학교도 꽤 많죠.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학과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지원 학교의 건학 이념 및 교훈 등 지원 대학에 대한 정보.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건학 이념과 교훈을 물어보거나 우리 학교의 교목이 뭔지 아니라고 물어본 학교도 있다는 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만 정말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낮은 가능성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1%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활신조와 좌우명, 이걸 통해서 그 학생의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 이미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부분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운 느낀 점을 진부하지 않게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그 타이핑한 내용이 진부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한번 자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서 우리가 꼭 타이핑으로 확인을 해보자. 기출문제와 유사한 유형의 시사 전공 관련 문제 정리. 이건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면접처럼 답변하는 법 지속적 연습. 거울 보고 말하기, 친구와 대하기.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이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자가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는 학생들은 스마트폰 자가 촬영과 그 다음에 촬영된 내용을 스스로 한 번 더 재분석하는 거 꼭 해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혼자서 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면접시 답변 늘려 오죽 답답하면 1페이지에 이걸 넣어놨을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활동을 했네요 라고 질문을 입학사정관이 했어요. 그러면 면접을 안 배운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네, A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끝나요. 그럼 입학사정관 짜증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배운 느낀 점 있으면 얘기해볼까요? 그럼 다시 재질문을 해요. 여기까지 안 가려면 그런 그냥 질문 자체가 무슨 활동을 했네요 라고 질문을 하면 네, 그 활동은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된 되게 중요한 활동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 미리 얘기하라는 거죠.
답변의 길이는 약 50초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핑퐁을 하지 말고요.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40초에서 50초 정도 지속해서 하셔야 돼요. 문장으로는 3문장에서 4문장이 되겠습니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저는 그것에 대해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뭐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 뭐뭐 때문에 반박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구조로 대답하면 문장을 만들기가 아주 쉽겠죠. 해서 이런 문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굳이 반박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는데 준비를 할 때는 반박당할 사유를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자기의 재반박까지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온 자료들은 어디에서 참고 자료들이 들어오냐면 면접 관련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제가 이쪽에 사교육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오고 센터가 미어 터지고 이런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정말 유료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료로도 충분히 좋은 도움을 스스로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건 가능해요. 해서 EBS 교육방송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생글생글 이슈투데이, 아젠다넷, 수시119, 고윤희 이런 데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유료 사이트에 이미 다 가입이 돼 있고 물론 다 자료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센터에서 만든 예상 질문의 적중률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희가 참고 자료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혼자서 준비하실 때는 꼭 들어와서 보시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핵심 모음집으로 준비가 가능할 거라고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술면접 이론편으로 넘어왔어요. 자, 일단 구술면접 이론편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은 이 구술면접의 흐름도를 안내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 눈을 감아볼까요? 자,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자, 눈을 감고 제가 말해드리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은 대기실에 입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대조하고 확인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면접 번호표를 배부해 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문항이 있다면 문항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답안을 구상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면접 장소에 입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 면접 번호 및 문항 번호를 이제 뭘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죠. 기본 수양 평가가 진행된 다음에 교과 적성 평가가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 수양 평가, 교과 적성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재직 면접이 있는 경우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종료하면 퇴실하게 됩니다. 자, 면접 유형에 대해서 자, 제가 왜 눈을 감아보라고 했냐면 눈을 감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면접장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뭘 하겠거니, 그 다음에 뭘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유형과 행동 요령까지는 우리가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면접 유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지필고사를 겸한 면접은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1대1 면접은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입학 부정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내용은 1대4 면접이고요. 3명에서 5명이 아니고 최근엔 2명에서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그리고 2명에서 3명의 평가자가 1명의 수험생을 평가하는 유형으로서 많은 대학이 선호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여러 명의 평가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을 받게 되므로 긴장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지원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가벼운 인사말이나 신상에 대한 질문을 시작을 해서 긴장을 풀어준 다음에 2단계에서는 기본 소양 평가를 3단계에서는 수학 적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랬고요. 지금은 그냥 1단계, 2단계와 3단계 이런 거 없이 1단계 가벼운 인사말 한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 기반 면접, 3단계에서는 자소서 기반 면접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살펴볼 거예요. 행동 요령. 정해진 장소에 응시자 전원이 모여서 출석 확인과 신분 확인 등을 하고 별도의 면접 번호표를 배부해서 가슴에 부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조교 등의 통제에 따라서 대기장소에서 전원이 대기하다가 3명에서 6명씩 조를 이루어서 면접실 밖이나 근처의 임시 대기실로 옮기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대기실에서 문제를 배부해서 미리 문제를 풀고 답변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문제를 풀거나 대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대기와 호명, 그런 다음에 쭉 내려보면 입실이 있죠. 그 다음 질문과 답변, 퇴실. 여기가 쭉 관련이 머릿속에서 좀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눈 감아볼까요? 눈 감아보고 한번 쭉 생각해보죠. 정해진 장소에 응시자 전원이 모였어요. 출석 확인이나 신분 확인을 해요. 별도의 면접 번호표를 배부받고요. 우리는 가슴에 그것을 부착할 겁니다. 조교의 통제에 따라 대기 장소에서 전원이 대기하다가 조를 이루어서
면접 받기나 근처 임시 대기실로 옮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대기실에서 문제지를 배부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자기가 준비한 학교가 문제지를 하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시를 잘 따라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호명. 자, 호명은 임시 대기실에서 이제 바른 자세로 대기하다가 차례가 돼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네 하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실 준비를 하면 됩니다. 혼자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입실을 했어요. 입실한 다음에는 가볍게 노크를 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 가볍게 노크를 보통 조교분이 해주십니다. 조교분이 가볍게 노크를 딱딱 해주시면은 그리고 문까지도 열어줘요. 그럼 여러분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은 이제 대부분 조교분이 닫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분은 문 들어갈 때 한 발짝 크게 내딛어서 조교분이 문을 닫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문을 닫고 면접관을 향해 똑바로 서서 인사를 하는데 이때 저는 공수경례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공수경례는 어떻게 하나요? 손을 이제 배꼽 이제 근처에 이제 잘 모으고 그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허리를 그때 천천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내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허리 꼿꼿이 한 상태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가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공수경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경례를 한 다음에 면접 번호와 자신의 이름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면접관이 이 대기 상태에서 얘기해 줍니다. 요새는 그 블라인드가 굉장히 강해져서요. 면접 번호만 얘기하게 될 겁니다. 면접관 지시에 따라서 면접석에 앉으면 됩니다. 다리는 벌리거나 꼬지 말고 곧게 펴고 앉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면접 컨설팅 할 때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막 너무 엉덩이를 빼서 앉는다던가 너무 엉덩이를 딱 붙여가지고 털썩 앉는다던가 너무 다리를 꼰다던가 다리를 떤다던가 그래서 생각보다 다리의 어떤 배치에 따라서 저 친구가 면접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했겠거니 아니겠거니 여기에 대강 온 거라던가 아니면 여기 정말 오고 싶다던가 이런 게 금방 판단이 납니다. 자, 계속 눈 감고 계신가요? 다리는 벌리거나 꼬지 말고 곧게 펴고 앉는다. 엉덩이는 의자 뒷 등받이 쪽에 좀 붙이고 앉아주세요. 너무 막 붙이라는 뜻은 아니고 살짝 붙여주세요. 그리고 두 다리는 알맞은 간격으로 해주시고 손은 양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셨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땐 정면 응시하다가 질문이 시작되면 면접위원의 눈을 단정하게 응시합니다. 자, 시선 처리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전 영상의 꿀팁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자, 질문과 답변. 만약에 미리 먼저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풀 수 있습니다. 그때 대기실에서 문제를 풀고 문항의 유형을 제시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면접위원의 질문을 끝까지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답변하면 너무 준비한 티도 나고요. 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채점자가 이제 명확하게 듣기가 힘들어 해서 자기 면접, 자기의 화법에 상대방이 완전히 몰입되게 만들려면 잠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딱 나왔을 때 네, 그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한 2, 3초 기다리고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말을 하라는 거죠. 자,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한 번쯤 다시 여쭤봐도 좋습니다. 단 중간에 질문을 막지 말고 질문이 끝난 뒤 몇 초라도 생각을 가다듬은 뒤 조리 있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때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소리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야 됩니다. 더불어 너무 짧게 대답을 끝내면 경박해 보이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은 산만해 보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말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서 예상 문제를 찝어서 면접 대본을 만들라는 게 저의 꿀팁이었죠. 자, 퇴실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침착해야 된다는 거. 면접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갑작스레 벌떡 일어나서 나간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끝나는 지시가 있으면 가볍게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침착하게 퇴실합니다. 자, 어디까지 침착해야 되느냐? 내가 그 건물에서 나올 때까지. 왜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면접을 보고요. 면접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화장실이 그 바로 면접장 근처였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막 소리를 지른 거야. 아, 끝났어! 막 이러면서. 그 친구는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제발 면접장에서만 평가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기실에서도 평가받는 거고요. 면접 끝난 다음에 내가 그 건물에서 나갈 때까지 나는 평가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영상에서 제가 해보려고 했던 공통질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공통질문 이번 영상에서 하나만 할게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을 겁니다. 자, 실전편에서 몇 가지 해볼 건데요. 자,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특수한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 그냥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거는 나의 좋은 점을 얘기해서 나를 뽑으라는 설득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해서 주로 자기소개에는 가치관과 좌우명이 꼭 녹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딱 처음 봤는데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면 좋겠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모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질문은 사실상 전부 다 그 학생의 자기소개를 묻는 질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쉬운 걸로 해볼게요. 우리 첫 회니까. 자,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이 질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영상을 잠시 중지하고 댓글로 자기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약 5줄 정도로 적어보는 겁니다. 5줄 정도면 대답은 1분 정도가 됩니다. 분명 사례를 넣어서 만들어야겠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질문의 내용을 모두 녹여내서 하나의 답변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한번 설정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한 명의 다른 면접자를 가상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을 토대로 예시를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이 무엇인지, 가훈은 무엇이며 본인이 가훈을 새로 짓는다면 무엇으로 짓겠는지,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낸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물론 다 녹여내는 건 처음 좀 힘드니까 한 3개 정도의 질문을 하나의 답변으로서 완성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정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어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 질문은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자기소개랑 자기 PR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저는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의 장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경영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단점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이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돈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많은 욕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큰 흠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경영학과에 이제 들어오게 됨으로써 경영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혹은 제가 이제 앞으로 세우게 될 그런 회사에 같이 일하게 될 사람도 많이 벌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단점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고치려고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제 단점, 즉 돈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돈을 좋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시적인 관점의 경제를 도입해서 현재 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시로는 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규모 활동에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금처럼 달러가 갑자기 오를 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그 달러가 오를 때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프레지를 활용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발표는 경제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것이 충분히 좋은 경영을 하기 위한 좋은 동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학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가고 싶은 학교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서 제가 해준 이제 이런 예시 답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